맞는데. 자, 봅시다. 38번부터 볼게요. 자, 실수 m에 대해서 0,2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곡선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 제곱 더하기 1과 만나는 점의 개수 fm을 찾아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fm이 구간에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좋겠는데 0에서 접하고 3에서도 1이죠. 0,1을 지나고요. 3,1도 지납니다. 참고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2대1인 점에서 극소가 생기게 될 거고 x는 2에서 극소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 그거는 실제 함수를 계산 한번 해서 확인해 보시면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다. 이런 거죠. 됐죠?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요거는 미분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0,2를 지나는 요때의 기울기가 m인 직선을 그었을 때 이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즉 기울기가 충분히 작은 음수였을 때부터 어떤 수 a까지는 계속해서 교점의 개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m이 아주 큰 음수였으면 이렇게 세로로 만나면서 여기 교점을 하나만 가지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가다 보면 선생님 여기 이렇게 접하게 되면 하나 두 개의 교점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서 접할 때가 끝이겠군요. 따라서 우리는 접점의 개수가 몇 개까지 가능한지를 봐야 되겠어요. 바꿔 말하면 이런 느낌이야. 이 점에서 이쪽 직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그어지든 또 여기도 있을 수 있죠. 지금은 솔직히 제가 막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지난 직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접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에서는 한 개였을 텐데 넘어오다가 여기서 최초로 두 개, 요 사이를 지나게 되는 기울기는 하나, 둘, 세 개를 만나게 되겠죠. 요 잘 안 보이는데 세 개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맞지? 자, 제가 이거 확장을 좀 해서 이제 과장을 좀 해서 그려드리면 여기 있는 그래프가 처음에 기울기가 음수였을 때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두 개짜리, 여기서 하나, 둘, 세 개짜리, 다시 여기서 접할 때 두 개짜리 이런 변화가 있을 거니까 여기 접할 때가 있다면 우리가 뭘 확인해 줘야 되겠어? 여기 접할 때가 있다면 여기가 답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또 뒤에 넘어갈 수 있겠지. 자, 그럼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이 함수 위에 있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1이라는 점에서 기울기는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겠네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3t제곱 마이너스 6t x 마이너스 t 더하기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1입니다. 얘가 뭘 지난다고요? 0,2를 지난다고요. 그럼 2가 되는 값은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t의 제곱 더하기 1이네요. 자, 이건 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2t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더하기 1은 제로이므로 2, 마이너스 3, 0, 1이라고 한다면 1 넣으면 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나요? t-1에 2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겠고 요거 인수분해 되죠? 2t t로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t-1의 제곱 2t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무슨 의미야? 자, 이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0,2를 지나는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점에서 그었을 때 따라서 여기 어디 있던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접선이 여기를 지날 수가 있겠고요. 1은 중근이잖아.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1이 나중에 한번 미적분 배우신 분 좀 더 쉽게 이해가 할 텐데 한 번 더 미분하면 6t-6으로서 1 넣으면 0이죠. 이게 변곡점이에요. 딱 여기 있는 1, 블라블라 1 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인 직선?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인 직선 그러면 딱 0,2를 지난다 이 말이야. 자,
저 그림은 제가 완벽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0,2를 지나고 1,-1을 지나는 기울기가 -3인 접선이 있다. 그러면 3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진 거야? 여기에 접하듯이 그려지는 거야. 따라서 자, 기울기가 음수일 때부터 시작해서 교점이 1개였는데 여기에 접할 때도 역시 접점이긴 하지만 결국 교점은 1개죠.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뚱뚱하게 되면서 교점이 2개고 3개고 이런 부분은 생기지가 지금 않고 어떻게 되는 거야? 교점이 계속해서 1개인 겁니다. 음수여도. 알겠지? 이걸 넘어가더라도 교점의 개수는 1개. 계속 1개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여기서 1개. 언제까지 1개야? 다시 접하는 순간 올 때까지는 계속 교점의 개수가 1개일 수밖에 없다. 됐지? 그럼 다시 접하는 순간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때의 기울기는 -2분의 1. 접점에서의 기울기가 돼야 되니까 -2분의 1에서의 기울기 얼마예요?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되죠. 2분의 6, 3인가요? 그러면 4분의 15가 되겠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한 그때 A까지는 연속이다. A는 4분의 15입니다. 되겠죠? 자, 처음 풀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개념 자체가. 아, 기울기가 점점 커져 나가는데 교점의 개수의 변화를 체크해봐라. 우리 예상으로서는 여기서 밑에 접하는 놈 하나, 위에서 접하는 놈 하나, 이런 느낌으로 2개 정도 나누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나중에 물론 여기서도 접할 때도 물론 개수가 바뀌긴 하겠죠. 근데 이전에 먼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0,2에서 그은 접선은 접점을 변곡점으로 가지면서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더라. 교점의 개수가 계속해서 하나일 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되겠죠? 중간에 따로 없으면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50번은 좀 쉬운데 제가 풀어보는 이유는 그냥 이제 도함수를 그려가지고 푸는 유형 중에서 가장 심플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도함수를 그려본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1에서는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고 원래 함수가 fx에서는 연속이었고요. fx가 모든 실수에서는 연속이고 1이 아닌 점에서 -1이 아닌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다 이렇게 정의되었다. 미분계수를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바로 도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함수는 이렇게 -1과 1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생겼고요. 1보다 클 때 -1, 1보다 작을 때 -1이었어요. 됐죠? 여기 마이너스죠. 이미 여기서 이까지는 플러스, 여기를 기준으로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겠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적분 배웠으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건데, 여러분, 증가하다가 0에서 뭐야? 0이라는 점에서 기울기가 0일 수는 있죠. 따라서 0에서 기울기가 0일 수는 있어요. 기울기가 0일 수는 있지만 계속 증가하는, 즉 극대극소는 아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1일 때까지는 계속 증가해야 돼. 맞지? x가 1과 -1, -1과 1 사이는 계속 증가해. 참고로 x제곱이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3차 함수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부터 뭐야? 감소해야 되죠. 감소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뭐야? -1로 일정. 감소해야 되죠. 기울기가 -1로 일정. 따라서 -1로 일정하다가 쭉 올라오다가 다시 감소하는 느낌. 자, 여러분 이미 적분을 했기 때문에 적분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적분을 했다면요,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c,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x 더하기 c 라고 하면 안 되죠. 얘가 c1이면 얘는 c2. 아, 선생님 이 정도는 제가 센스 있게 다 잡죠. 잘 봐.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1 사이일 때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미분계수가 -1인 거지. 그때 함수 자체가 적분했을 때 똑같은 함수가 되는 게 아니야. 이 함수와 이 함수는 y절편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적분상수가 서로 다릅니다. 자, 여기서도 연속하려면 둘이 적분상수가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절대값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 있을 때도 좀 귀찮지만 나눠서 정리를 좀 해줘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fx 자체는 어쨌든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극소값을 1이라는 점에서 극대값을 가진다는 건 알겠습니다. 뾰족해도 극값이야. 그지? 뾰족해도 최소 주변에서 제일 작으면 주변에서 가장 크면 감소하던 게 증가로 바뀌면 극값이야. 그래서 도함수가 끊겼더라도 원래 함수는 극값일 수 있어요. 됐죠? 다만 이때 니은 기억은 맞다고요. 극값을 갖는다. 기억은 맞는데 자 니은 문제가 이 점을 기준으로 뭐 할 것이다? 대칭일 것이다. 근데 심지어 니은은 완전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우함수일 것이다? 임마 우함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왜 우함수고? 원래 도함수가 우함수였겠죠. 니는 틀렸고.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고 쓰면 이게 뭐야? 기함수라는 뜻이죠. 자, 근데 안타깝지만 기함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f0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적분상수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주어지면 얘가 만약 3이었잖아? 그럼 0,3의 대칭인 건 맞겠지만 0,0 기함수 원점 대칭이다 라고는 말 못하겠죠. 그래서 적분상수 때문에 기함수라고도 할 수 없다는 거 좀 알아둡시다. 기함수라고도 할 수 없다. 자, F0이 0이면 이것은 너무 당연하게 맞는 말인데 뻘하게 맞는 말이죠. 뭐야 이거 0,0이래. 확실한 건 뭐야? F1이 얼마인지 모르고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지는 모르지만 증가한다는 거잖아. 0보다는 컸다는 얘기죠. 다시 F1은 F0보다는 커야 하기 때문에 F0이 0으로 결정되면 F1은 양수다라는 것은 너무 이지하게 당연하게 맞는 말입니다. 다음 슬슬 조금 어려운 문제들인 51번, 52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g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fx를 그대로 써라 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gx 더하기 2는 gx 즉 주기함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gx가 fx가 된다고 했는데 fx가 뭔지 모르니까 사실 gx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다음 기억, 니은, 디귿을 만족하면 다음 보기들이 맞느냐, 특히 기억 f-1, f1이랑 같다라면 이거 일단은 연속성을 만족한다는 거죠. gx가 자, gx가 x는 1에서 연속이려면 어때야 돼? 1의 좌극한은 f1일 거고 1의 우극한은 찾기 힘드니까 왜? 모르니까 함수를. 그래서 1의 우극한을 찾으려고 뭘 하겠어? 지금 주기가 2라는 걸 이용해야겠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찾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사실상 마이너스 1 함수값이니까 둘이 같다는 건 gx가 x는 1에서 연속하다는 걸 보장하게 되겠고요. fx 자체는 4차 함수,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 따라서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요 1이라는 값에서의 변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얘를 똑같이 주기 그대로 그려놓은 gx가 연속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죠. 다시 f-1이 만약 다른 값이었고 1이 이런 데 있었으면 gx는 평행이동에서 그대로 똑같은 걸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당연히 연속하지 못하게 되겠죠. 연속하려면 너와 너가 같아야 한다. 이게 g의 연속을 보장해 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때 미분계수다. 아하, 같기만 하다고 다 미분 가능하냐? 만약에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중간에 끊겨서 이렇게 그려졌다 치자. 마이너스 1이고 1이죠? 그럼 gx는 주기성에 의해서 그대로 똑같이 그려져야 되겠죠? 이러면은 미분이 안 되죠. 따라서 연속적인 모양이 되려면 너의 미분계수가 똑같아서 옮겼는데도 미분이 가능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네가 미분 가능성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성립하면 gx는 기본적으로 중간은 연속이고 미분 가능인데 그때 그 중간에 있는 점들 즉 1에서의 변화, 마이너스 1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연속과 미분 가능성이 보장이 된다면 g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기억은 참이고 니은은 그래 반대로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면 f'0랑 f'1
서로 곱해서 음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알겠죠?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그래서 여기 평이동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이 사이에 있는 어떤 0이라는 점에서를 보면, 선생님, 어떤 0이라는 점에서 보면, 0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뭐 0이라는 점에서 보면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1에서는 양수니까 둘이 곱해서 음수. 그레이트! 맞군요. 지랄한다, 자. 맞을 수도 있지. 맞을 수도 있지.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4차 함수의 특성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어떻게? 선생님, 아무리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리 가도 이거 뭐 0에서는 1에서는 당연히 음수고 양수인데 에이 왜 그러시나? 내가 거기에 등호라도 붙었으면 좀 더 고민해봐야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그거 등호 없죠. 잘 들어라.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선생님 4차 함수 최고차항에서 양수라잖아요. 최고차항에서 1이네.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 뭐야? 좌우대칭으로 그리면 완전히 0에서 F0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야, 좌우대칭이니까 너희 둘이 같지? 이게 계속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너 미분계수 뭐야? 이 0이잖아. 너 미분계수 뭐야? 0이잖아. 그럼 곱해서 0 되는 경우 있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선생님, 그럼 만약 여기 등호가 있었으면 맞을 수 있나요? 그거는 사실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는데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둘의 곱이 양수인 것도 있지 않을까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확인해 보려면 실제로 조금 이제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0 있었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확인하려면 평균값 정리를 해야겠네. 디귿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시도록. 디귿 gx가 디귿이 그 얘기하는 거야. f'1이 0이고 양수이고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미분계수가 0인 c가 존재하겠느냐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자, 여러분 f'1이 양수예요. 또 구간에서 f'c가 0인 게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좋아요. 여러분 f'1이 양수라는 게 포인트야. 여기서는 f'1이 양수네. 그러면 똑같은 f'-1이 양수야겠죠. 문제 왜냐하면 실수 전체에 접하면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f'1과 f'-1은 같을 거고. 자, 근데 이게 같다는 것보단 더 중요한 게 뭐냐면 f1과 f-1이 같다는 사실이에요. 얼마인진 몰라도 둘이 같겠죠. 둘이 같겠죠. 맞죠? 그럼 뭐가 성립해? 롤의 정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1과 1 사이 안에서는 fx가 4차 함수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겠죠. 너보다는 사실 네가 훨씬 중요하네. 너는 사실 음수여도 상관없겠습니다. 딱히. 자, f1은 f'1은 뭐예요? 같은 값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 이게 다야. 자, 그럼 뭐에 의해서? 롤의 정리에서 누가 존재? f'(d가) 제로가 되는 d가 존재합니다. 어디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 선생님, 근데 c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 있는데요. 그렇지. 주기함수니까 같은 게 거기 또 있겠지. 됐지? 주기성에 의해서 사실상 d-2라든지 f'-d-4라든지 이런 친구들의 미분계수도 모두 동일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1 사이의 c의 후보들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존재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디귿은 참입니다. 사실 f'1이 양수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네요. Who said? 다음은 오스비벌. 자, 여러분 하나 알아두면 좋은 건데 3차 함수는 조건식이 몇 개 등장하냐면 3차 함수의 미정계수는 4개이므로 조건식이 4개나 필요한 친구입니다. 자, 다시 일반적인 3차 함수는 ax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까지 문자 4개가 필요하죠. 4개가 필요해. 참고로 그래서 문제에서 하나하나의 조건들을 주면 이게 조건 하나씩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최고차항계수 1이다. 오케이. 첫째 항 최고차항 가르쳐 준 거야. 그 다음에 f0과 f'0가 같다. 미분해서 0 구해보면 d고요.
미분에서 0 넣으면 C입니다. D와 C가 같다. 이것도 조건이야. 어쨌든 문자 하나 줄여준 거죠. 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극대 값은 조건 2개짜리입니다. 왜냐하면 2,3이 극대라고 하면 F'2가 제로고 F2는 3이니까 조건 2개를 한 방에 가르쳐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조건 2개가 주어져 있으면 사실 여기까지는 잡아볼 만해. 최고 창기수 1이고 나머지는 몰라. 1차항 B라고 했는데 1차항과 상수항이 서로 같대. F0가 너고 F'0가 너니까 같대. 사실 여기까지는 잡아볼 만해. 잡았다고. 잡아야 밑에 있는 식을 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잡긴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잡았어요. 근데 밑에 있는 문장을 잘 해석해서 뭐야? 문자 2개에 대한 조건을 한 방에 찾아서 A, fx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지. 문제 잘 봐. F2의 최소값은 뭐 이런 거 물어봤죠. F2의 최소값은.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한 방에 표현되는 게 아닐 수 있구나. fx가 구해지지는 않을 수도 있구나. 근데 뭐까지는 알아올 수 있겠어? 문자를 하나 더 줄이긴 해야겠죠. 그래야 문자 하나로 정리가 될 거고 f2라는 값이 뭔가 a에 또는 b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될 때 거기에 있는 범위가 있어서 a의 범위 또는 b의 범위가 있어서 뭐를 찾아올 수 있겠어? 최소값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그냥 드립다 푸는 것도 물론 이제 좋죠. 드립다 풀면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겠다. 어떤 식으로 조건들이 주어져 있구나. 이렇게 약간 위에서 약간 알고 푸는 느낌,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풀어주면 좀 더 좋겠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좀 이유식한 표현으로 메타인지 이런 말 쓰잖아. 내가 알고 푼다 이 말이야. 자,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이 문장을 해석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이거잖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f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즉 fx 빼기 f'x라는 식은 0 이상이어야 한다. 였는데요. 해석해보죠. 여러분 바로 구해볼게. 공간이 약간 모질하네. 위에다 쓸게. 미분하면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예요. 따라서 fx 빼기 f'x라는 식을 구해보면 x 세제곱 더하기 a-3의 x의 제곱 더하기 b-2ax입니다. 이게 0 이상이어야 돼요. b는 소거되겠죠. 이게 0 이상이어야 돼요. 이 뭐야 이거. 자, 이 함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는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 함수에 뭐를 구해야 돼? 최소값을 구한 게 보통 정배잖아. 이게 정식 방법이잖아. 근데 이 최소 구할 수 있겠어? 문자 2개나 모르는데 좀 곤란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신기하게도 최소값 접근해서 하는 건 아니고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 알아두자. 하나 알아보자. 잘 보자. 식 잘 보자. x로 인수분해 돼 안 돼? 그렇지. 얘는 미분하기 이전에 애초에 이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잖아. 선생님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x 그래도 일단 인수분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럼 됐는데 너를 하나의 함수로서 보시면 gx가 뭘 지나? 0,0을 지금 지난다는 얘기잖아. 0 넣으니까 0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봐봐. 양수일 때는 너도 양수이고 네가 음수일 때는 너도 음수여야 양수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너가 또 x는 0을 근으로 가져야겠지. 자, 다시 x를 따로 생각해보면 얘가 플러스일 때 너도 양수여야 되고 네가 마이너스 때 네가 마이너스여야 돼. 그럼 뭐야? 0을 기준으로 너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뭐야?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2차 함수가 0을 근으로 가지겠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0을 근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자, 아니면 자, 인수분해를 해서 0인 근이란 걸 알았어요. 따라서 gx라는 3차 함수가 뭐야? 있는데 그게 뭐야? 0에서 이미 0을 지나야 된다는 걸 알았어. 근데 0을 지나버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점에 대해서 양수라는 조건을 만족하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지나도 음수가 생기고 이렇게 지나도 음수가 생깁니다. 따라서 뭐 할 수밖에 없게 돼?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됐죠? 접해야지만 이미 0,0은 지날 수밖에 없어. 우리 못 지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0 넣으면 0이에요. 근데 0,0을 지나버리면 모든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0이라는 조건, 양수라는 조건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 0에서 접하듯이 지나가 줘야 되겠고, 인수분해해서 해석해보니까 2차 방정식이 또 0을 근으로 가져야 되는구나. 따라서 뭐야? 너 0 가지려면 네가 뭐야? 제로지. 여기서 무슨 조건? b가 2a랑 같다. 됐어. 이제 문자는 하나로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자 이거 마저 해석해 볼게요. x제곱으로 묶어내면 뭐 남아? x 더하기 a-3이 남게 되죠. 이게 0 이상이어야 돼. 그럼 또 하나의 근이 뭐야? 3-a지.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줘야 될 거. -1이 클까? 3-a가 클까? -1이라는 값이 보다 클 때 모든 값이 양수이려면 너 근이 3-a가 -1보다 뭐 해야겠다? 작아야겠다. -1보다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서 음수인 게 생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3-a는 뭐하다? -몇 작거나 뭐 같을 수도 있죠. 따라서 a의 최대값은 a의 범위는 4 이상입니다. 자, 우리는 fx라는 함수를 잡아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더니 fx는 뭐 해야겠고 b를 a로 바꿀 수 있으니 a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겠고 그때 a의 범위를 알아봤어요.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다 한 번 더 쓸게요. 그냥 쓰는 김에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 대신에 2ax 플러스 2a f2에서의 최소값 물어봤는데 2 대입하면 8 더하기 4a 더하기 4a 더하기 2a예요. 따라서 10a 더하기 8이고요. 너의 최소값 물어봤는데 문제에 a의 범위가 4 이상이라고 나와있죠. 따라서 a가 4였을 때 최소값 48을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자. 나중에 익숙해지면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그냥 수학 수능 기출은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구나. 수능 기출은 이 정도 수준이 나오는구나. 2번, 3번, 4번, 5번, 6번 보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최소 2-3번은 넘게 보게 되겠죠. 고3 때도 아마 겨울방학 되면 또는 여유가 좀 되시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기점으로 2학기 활용해서 수능 기출 문제를 한두 번 정도 또 더 정리할 기회가 있겠죠. 그렇게 여러 번 정리해 보면서 익숙해져야 되고 요런 유형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확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목표는 수능까지 잘 보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테니까요. 물론 내신이 먼저긴 하지만 수능도 충분히 잘 볼 이유가 있죠. 최저는 맞춰야지. 최저는 fx는 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 2개 fx 더하기 x는 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fx가 있는데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과 교점들이 각각 몇 개? 2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각각 2개밖에 없고 0일 때 0을 이미 지나야 됩니다. 이런 0,0을 지나야 돼요. 근데 접해야 된다니까. 2개밖에 교점이 없다니까. 이게 왜 이럴까? 여러분 fx 빼기 x를 해석해 볼 때 이미 0,0을 얘도 지나죠. x에 0 넣으면 f형이 0이니까 너도 0 넣으면 0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0을 지났지. x라는 걸 근으로 가져야 돼. 맞지? 근으로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를 하나의 함수로 봐. 하나의 3차 함수로 봐. 그래서 하나의 3차 함수가 근을 2개밖에 못 갔죠. 그러니까 뭐야? 한 놈은 중근이어야겠지. 그럼 뭐야? 이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fx-x가 x에 접하고 또 다른 교점을 하나 가질 수도 있겠고 또는 이렇게 생긴 친구가 x를 하나의 교점에서 지나고 x-k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 경우가 있겠다. 자, 다시 문제에서 그랬잖아. fx 빼기 x라는 어떤 식이 3차 함수가 근을 2개밖에 갖지 않는다니까. 근데 0은 무조건 가져야 돼. 왜? 0,0 지나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x라는 인수를 반드시 하나 가져야 돼. 나머지 인수가 2개 더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근이 2개밖에 없어야 되므로 0이 중근이든지 아니면 나머지 근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k로 잡았죠. k가 중근이든지 요걸 만족해줘야 되겠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참고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f'1이 1이에요. 오호호 f'1이 1이야. 여러분 얘 미분하면 f'x 빼기 1 아니야? 얘한테 1 넣으면 얘가 0이잖아. 따라서 옆에 있는 식이 뭔지 모르겠는데 야 미분해서 1 넣으면 뭐 돼야 돼? 0 돼야 돼. 알겠지? 야 미분해서 1 넣으면 뭐 돼야 돼? 0 돼야 돼. 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미분에서 0대 1 넣어서 0되는 K값 찾아오면 되죠. 맞죠? 미분할게요. 2x, x-k 더하기 x제곱입니다. 1 넣으면 0 된다니까? 1, 2배 1-k 더하기 1이 0이어야 돼. 아, k는 2분의 3이구나. 지금 뭐야? 원점에서 접할 거라면 교점이 뭐여야 된다? 2분의 3을 교점으로 가져야 된다. 자, 노란색을 해석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f'x가 x랑 뺐을 때 교점 원점에서 접했고 x제곱이 근이고 k라는 점수 따로 한번 만나면서 지나갔다면 뭐 해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선 1 넣었을 때 미분해서 1 넣었을 때 0이어야 되겠고 그러려면 k가 2분의 3이어야 된다. 0,0에서 접했고요. 2분의 3을 지나는 뭐가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1이 어딘지 몰라. 1 넣었을 때 미분하니까 뭐 1 넣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연두도 한번 살펴볼게요. 미분하면 x-k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2배 x, x-k가 됩니다. 1 넣어서 0이어야 되니까 1-k의 제곱 더하기 2배 1-k가 뭐가 돼야 돼? 0 넣어야 되죠. 0. 1-k가 0이거나 1-k가 0이거나 또 뭐일 수 있어? 그렇지. 1-k가 마이너스 2인 경우 즉 k가 3이거나 k가 1인 경우 존재하겠네요. 아! 잘못 돌렸다. 자, k가 1인 경우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를 지나고 1에서 접하면서니까 요걸 요렇게 지나고 요렇게 접해요. 뭐야 이거? 접하는 거 맞아? 이렇게 접하면 뭐 1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긴 연두색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와 두 개에서 만날 수는 없잖아. 그지? 꼬라지상 증가해버리고 요 꼴랑 요 접하고 지나가 버린데 얘랑 어떻게 두 개를 만나겠어요? 따라서 너는 나머지 조건인 fx가 마이너스 x라는 직선과도 교점이 두 개여야 된다를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럼 k가 3이었다. k가 3이었다. 3에 가서 또 접했다. 뭐 다른 아니 뭐 이렇게 가갖고 여기 가서 여기 접하고 있겠지 뭐. 야는 우회됐어? 1이라는 접선에서 미분계수가 똑같이 1이었다. 근데 야도 뭐 1에 생겼잖아. 야도 1에 생겼으면 야랑 뭐 두 개에서 만날 수 있겠어? 없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게 확정이 되었는데 확정 안 했어요. 제가 실수를 하나 했는데 최고점을 빼먹었습니다. 알겠죠? 아, 이거 A를 빼먹고 계산했네? 에이, 뭐 상관없어요. 이게 A 넣었을 때, 이거 A 배했을 때 0 되는 거니까 K값 자체를 찾는 데는 뭐 아무 문제가 없긴 하니까 상관은 없었는데, 일단 A 값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확정했어. 모양은 이거야. fx 빼기 x는 뭘로? A, x제곱, x-2분의 3으로 확정했어. 됐지? 근데 네가 뭐 해야 돼? y는 마이너스 x와도 교점이 두 개여야 해요. 따라서 a의 값에 따라 이 그려지는 이 노란색 함수가 조금씩 모양이 바뀔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y는 마이너스 x와 딱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근데 여러분 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또 접해야 되니까 접점을 찾아갖고 기울기가 어떻다느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시원하게 계산 한번 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헤헤? 헤헤? 뭐라고요? fx가 이거라고? fx 더하기 x는 뭔데? 야랑 교점이 두 개나 있으니까 fx 더하기 x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fx 더하기 x면 여기다 2x 더해야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전개 가능해? a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ax의 제곱 더하기 2x죠. 여러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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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로 묶어 나온다는 거 보여? 이 x 당연히 묶여야지. 왜? fx 더하기 x도 결국에는 0,0 지나야 되니까. 이미 제가 교점이다. 맞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 어딘가에 접하니까 네가 뭐가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지. 그래서 중근을 가지게끔 판별식이 0이다 해주면 a 값이 결정되겠죠. 그럼 끝이죠. 판별식 써보자. 4분의 9a제곱 돌았노. 이거 값 왜 이러노? 이거 4288a요? 새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나한테. 8에다가 뭘 곱해? 9분의 4를 곱해. 와. 근데 a 값이 9분의 30이면 네가 말한 조건 다 만족해. 뭐 이런 뜻입니다.
최종적으로 fx는요, a 값이 9분의 32였고요. x에선 제곱 x-2분의 3 한번 진학하고요. 더하기 x입니다. 됐죠? 자, 여기다가 3 넣으면 되겠습니다. 잠깐. 48에다가 이제 3 더하는 거죠. 네, 51입니다. 예. 난 이게 다 계산했어. 문제에서 말한 대로 fx 빼기 x가 뭐 해야 된다? 0을 반드시 지나야 되고, 근데 이게 교점이 2개밖에 없으려면 어딘가에선 접했어야 하므로 제가 식을 저렇게 중근이 있는 식으로 하나 잡아봤고요. 이때 x가 중근일지 또 다른 교점 x-k가 중근일지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1,1이라는 점에서 미분계수가 1이려면 확인을 해보니 k 값이 3개나 종류했습니다. 3개나 준비했는데 x-k에서 접하는 상황이 있어라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y는 x 위에서 접해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xy 교점이 2개씩이나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k는 2분의 3이었고 원점에서 이 함수가 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함수가 근데 y는 마이너스 x와도 교점이 2개, 즉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계산해서 풀었습니다. 이 다음은 알겠죠? 굳이 뭐 미분계수 들어오고 뭐 교점이 어떤데 미분계수가 어떤데 뭐 이래도 되긴 한데 판별식으로 나오니까 바로 했습니다. 아니요. 자, 54번, 5번 2개만 더 풀고 쉬죠. 좋지. 이거야. 원래 이게 수업 방식이야. 상윤이야 태우가 너무 많이 떠든 거지. 미국 걔들이 90%잖아요. 그래, 나보다 말 더 많이 하면 어떡해. 아, 옛날 같았으면 다 후드를 팼는데 맞지? 강한 카리스마로 채워. 뭐 카리스마가 어딨냐? 좁혀면 나오는 거지 그게. 운동을 했었어야 되나? 팔뚝에 옷 막 터질 때까지 만들어가지고 태우야 하면서 이렇게 좀 시끄러운데 태우야 하면서 너 그러다 혼난다 하면서 이렇게 마동석처럼. 역시 강한 폭력 앞에서는 이제 선행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건 역시 뭐다? 무력이라는 거죠. 맞죠? 미국이 세계를 수호하는 가장 큰 힘은 미국이 참고 천조국이란 이유가 왜 천조국인지는 아시죠? 돈이 천조 있어서 아니요.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만 천조라서 천조국이. 지금 1년 한 달에요?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나도 모르겠는데 천조국이라고 되었던 배경이 아마도 천조 달러나 천조 원인데 그 아마 국방비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가 그 정도 규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친 나라다. 그냥 전 세계 뭐째 돈의 흐름이 천조 원이나 사실 미국이 천조밖에 없으면 그것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국방비에만 천조 원을 천조 원이에요. 달러가 아니라 때려박는 1조 달러를 때려박는 새끼들이죠. 천조는 안 되잖아. 전체 생각. 천조 어떻게? 우리 400만 아니야? 400만 조? 아 400조 아니야? 400조? 천조 안 돼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안 될걸요 아마? 경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국방비에만 조달러를 쓰는 미친놈들이다. 덜덜덜덜덜. 그러니까 전 세계 국방력을 합쳐도 미국한테 안 되잖아요. 그 공군 그 세계에서 이제 전투기 전력 1등 미군 공군, 2등 미군 해병대, 3등 육군 미군 육군. 3등이 해군인가? 해병대가 먼저였을걸요 아마. 해군이 왜 2등? 해군이 2등인가? 해군이 2등인 이유가 그 항공모함이 함재기를 달고 다니잖아. 항공모함 안에 왜 전투기 함재기들 막 달고 다녀. 그게 해군 소속이야, 걔들은. 공군은 이제 그 본토에서 뜨는 애들이고 배 위에서 뜨는 애들은 해군 소속이고. 탑건은 매버릭에 보면 탑건에 나오는 우리 그 형 이름 뭐야 그 톰 크루즈 말고 왜 탑건에 나오는 걔 이름은 모르겠냐? 주인공 이름 있잖아. 걔가 매버릭이야? 하여튼 우리 톰 크루즈 형님이 이제 해군 소속이에요. 해군. 자기 동기가 별 달 때까지 자기는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닥쳐라 난 별 같은 거 달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비행기 몰고 다니는 놈 있잖아. 전투기 몰고 다니는 형. 그 전투기가 우리나라 제일 센 거가 좋을 텐데. 국방비 예산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죠. K2 뜨는데 K2 비행장님들
대구에 있잖아. K2 전투기지. 그래서 맨날 떠요. 그래서 동구 유라 이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전투기가 자주 뜰 때마다. 애초에 그 옆에 대구 비행 하는 이제 대구 뭐라고 공항이 있죠. 대구 공항. 시끄럽겠죠. 자, 54번입니다. 4차 함수 fx가 있다. 이 문제는 해석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저 위에 있는 거는 마지막에 네가 구한 함수들의 모양을 확정시키기 위한 조건 같은 거고요. 자, 일단 상수 t에 대하여 집합 s가 주어지기를 s는 a라는 원소를 가진다. a는 뭐냐? fx에서 t를 빼서 절대값을 쳐바른 친구가 미분 가능하지 않게 되는 좌표가 a예요. x의 점이 a예요. 그런 a의 개수가 gt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진짜 지랄하고 있네. 그지? 자, t가 변하면 미분 불가능점이 바뀌나요? 예, 바뀝니다. 왜요? 왜 바뀌는데요? 아이씨. 자, fx의 4차 함수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지? 일반화의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지. 자, 여러분 fx-t의 절대값은 어떻게 그려져? y는 t와의 교점을 기준으로 너를 x축으로 보고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됐죠? 즉 t가 여기 있으면은 fx-t의 절대값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미분이 다 될 텐데 안타깝게도 접혀 올라간, 즉 절대값이 되면서 접혀 올라간 점, 즉 y는 k, y는 t라는 직선과의 교점들이 미분 불가능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만약 접하듯이 지나가면 너는 봐준다 이 말이에요. 자, 뭘 봐줘 임마. 자, 여기도 두 개인데 너는 교점이긴 하지만 미분은 가능해요. 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게 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접하더라도 뒤집어지니까 너 여전히 극대. 너가 극소인데 미분은 누가 안 돼? 너와 너는 안 되고 너는 됩니다. 접하듯이 지나갈 때는 미분이 돼요. 자, 어쨌든 그러면 t의 값이 변할 때마다 뭐가 바뀌겠어? 미분 불가능점의 개수가 바뀌겠지. 미분 불가능점의 개수가 바뀌겠지. 그게 말하자면 뭐야? gt의 값이 바뀐다는 의미예요. 미분 불가능점의 개수가 곧 gt예요. 맞죠? 표현을 집합을 빌려 하고 있지만 집합이 뭐야? fx-t의 절대값이 어떤 점 t, x에 대해서 x는 a에서 미분이 안 돼. 그런 점 a를 모아놓고 그 개수 세알려라. 그게 gt잖아. 미분 불가능점의 개수가 gt입니다. 따라서 y는 fx가 있을 때 y는 t가 움직이면서 t가 변하면서 y는 t가 변할 텐데 교점의 개수가 곧 gt나 다름없는데 접하는 걸 제외한 뭐야? 뒤집었을 때 꺾이게 되는 교점의 개수가 gt입니다. 되겠죠? 근데 이 gt가 불연속점이 또 생긴데 언제? 3과 19에서 됐지. 두 개밖에 없다네요.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자, 여러분 일단 이런 모양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극소 하나밖에 없는 친구였다고 합시다. 자, 따라서 00000000000 하다가 얘가 뭐야? 오 여기까지 빵개입니다. 알겠죠? 너는 접했기 때문에 빵개. 두 개 하다가 두 개 하겠네. 뭐야 이거? 미분 불가능점 하나밖에 없잖아. 버려. 알겠지? 선생님, 근데요 여기 이렇게 접해버렸습니다. 응? 접했어? 여기 이렇게 접했다고? 접했으면 참을 수 없지. 자, 연계였는데 두 개였는데 접했잖아. 넌 봐준다니까? 너 미분 불가능. 너는 봐준다니까? 너는 미분 불가능이야? 한 개. 다시 두 개니까 너 가능해. 불연속점 하나, 두 개째가 생기는 거죠. 됐죠? 그럼 이때 t의 값이 3이고 이때 t의 값이 19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확정이죠 이거? 아, 선생님 개꿀잼이네. F0은 3이라며 이게 0,3이겠네. 그렇지. 얘는요 아직 모르는데 뭐 잘 하면 되겠지. 뭐 19가 접할 수 있다. 근데 문제 조건을 봐라. F'3이 양수야? 음수잖아. 알아? F'3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죠. 아무리 눈을 다시 3번을 씻고 찾아봐도 미분계수 음수인 친구는 없는데? 없네. 선생님 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왼쪽에 두면은 여기 0,3이고 여기 이렇게 19 그려지면서 여기 됐고 여기 F'3 0인 게 음수인 게 없네. 여도 없어요.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안 되는 거야. 자, 이런 모양은 이거는 가능할 뻔했습니다. 두 개 있어야 되니까 가능할 뻔했지만 뭐 어쨌든 안 돼요. 꺼져. 자, 그래서 3개짜리로 갑니다.
자, 3개짜리로 가봅시다. 너 0개까지였다가 너 2개 됐다가 여기까지는 2개입니다. 4개 되다가 다시 2개 되다가 3개 아니다 2개다. 이거는 빼야 돼. 이건 빼야 돼. 알겠지? 접할 때마다 빼야 돼. 근데요 선생님 00000 이던 게 2로 바뀌다가 4 하다가 2 하면은 3개인데요? 내가 지금 장은 끝에는 확실하게 비교를 안 해봤는데 어쨌든 불연속 좀 3개 나오겠죠? 나가리입니다. 되는 게 언제 있냐 이거. 없다. 여러분 문제는 역시나 해결은 언제 되느냐? 가장 특별한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4차 함수가 특별하다고 하면 저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는 거고 4차 함수가 특별한 경우는 보통 누구야? 제가 지금 처음에 그렸던 거 있죠. 아니 2차 함수는 너무 허접이고 4차인데 2차로 내면 안 되지. 이건 아니고 이거는 개초에 불연속 지금 3개나 생길 수가 없잖아. 2개나 생길 수가 없잖아. 자, 솔직히 4차 함수의 특별한 꼴이 얘와 얘고요. 즉 한 번 기울기가 0이었던 거.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특히 절대값 붙여서 미분계수가 뭐야? 얘는 안 변하잖아. 얘는 미분 가능해지지 않아. 맞지? 요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이거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거 되게 자주 나니까 일단은 잘 알아두시고 물론 지금은 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뭐야? 3개긴 3개인데 이거 뭐야? 좌우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겠어? 똑같이 안 되겠죠? 좌우가 같을 순 있잖아. 이러면은 여기 봐봐. 여기에 극소와 여기 극소일 때마다 불연속이 생긴다면 극소 값을 같게 만들어주면 그런 일이 좀 덜 생기겠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까지 0개였고 여기가 4개짜리였고 여기서부터 2개짜리죠. 따라서 2개가 되는 네가 19고 네가 3이로구나. 그 다음에 0,3은 오른쪽 이게 왼쪽 이게 아까 봤잖아. 오른쪽 0 접으면 옆에 놓으면 다 양수잖아. 네가 0,3 하고 여기 어딘가에 F'3이 있어서 음수인 친구 있는 거겠죠. 오케이 뭐 일단 됐어. 이까지 왔다잉. 그럼 이제 식의 모양을 어떻게 잡느냐. 옆에 한 놈 더 접하는 새끼의 값을 모르니까 K,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fx는 이제 잡을 만해요. 어떻게 되죠? 최고차항 기수는 문제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1이에요. x에서 접하고 0x-k의 제곱이죠. 0과 k에서 접하는데 그때 함수값이 3이에요. 요건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요 함수는 언제 극대를 갖게 돼? 중점에서 갖게 되죠. 요 함수는 극대를 어디서 갖게 돼? 중점에서 갖게 되죠. 언제? 2분의 k. 그래서 2분의 k 넣었더니 얼마 나와? 19 나와. 그럼 대입하면 k 값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됐죠? 19가 된다. 2분의 k는 제곱에서 4분의 k고요. 2분의 k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k의 제곱이니까 4분의 k 제곱 더하기 3이다. 맞아요. k 4제곱은 4의 4제곱으로서 사실상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i 뭐 이런 게 가능한데 i는 좀 많이 어긋난 것 같고 마이너스는 지금 k가 양보다 큰 양수여야 되니까 안 되겠죠. k는 4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뭐야? 여기 얘가 2고 얘가 4고 얘가 3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음수인 거 있겠죠? 따라서 어려운 문제예요. 처음에 일단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석을 했으면 여러 4차 함수의 개형을 그려보면서 가능한 fx의 개형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네. 예, 뭐 마이너스 2 넣어서 계산하면 답이야 147이죠. 그래서 중요한 유형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개형을 확인하는 거, 여러 4차 함수의 개형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주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55번 저작년 수능이라는 아주 따끈따끈한 친구죠. 따끈따끈 맛있는 것은 없다 그런 건 없다. 여러분 이제 3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어요. 아니 주어져 있진 않고 그런 게 있대요. 최고차항 기수 2분의 1이라네. 좋네. 2분의 1인 건 좋네. 근데 사실 최고차항은 나중에 이제 식 정할 때 최고차항 있으면 좋지, 그지? 어쨌든 가르쳐주면 좋죠. 2분의 1이네. 야, 문제 조건이 어렵다. 이 뭐고 이게?
도함수가 있을 건데 도함수에 근이 있겠죠. 뭐 3차 함수 나왔는데 극대극소도 없이 혼자 나오진 않았을 거고, 그지? 극대극소 있겠죠. 도함수에 근이 있겠죠.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없으면 밑에 있는 조건들을 만족 못합니다. 자, 어쨌든 도함수에 근이 있다라고 치고가 있어야 돼요. 있는데, 자, 구간 t부터 t 플러스 2라는 즉 차이가 이만큼 나는 구간 안에 이 실근이 몇 개나 존재하는지를 확인해라. 그리고 그 구간 내에 존재하는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 GT는 좌우 극한의 합은 항상 2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근데 그 와중에 뭐야? GF1과 GF4가 뭐야? 2라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F'X에 근이 있다고 하면 두 개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없으면 애초에 봐봐. 그 GF1이 GF4랑 GF0는 2랑 1이라며 있긴 있어야 돼, 근이 그 안에. 그 다음에 봐봐. 야, 얘가 2보다 크면요, 차이가 2보다 크면요, 차이가 2보다 크면요, 여기서부터 2까지 아무리 재봤자 뭐야? 사이 안에 두 개 들어오는 경우는 없잖아. 그럼 나는 개소리가 되는 거죠. F1. 아니 어쩌다 F1이 뭔지 몰라도 G에다가 무슨 수를 집어넣었더니 2되는 수는 있었다는 거지. 됐지? 따라서 이 차이는 2보다 작을 것. 같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생선님? 그럼 생선님, 이거는 의심을 할 때 작은 게 먼저겠어요? 같은 게 먼저겠어요? 아무리 봐도 같은 게 먼저지. 작으면 1인지 1.5인지 우리가 모르잖아. 근데 이랑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일단 드립다 풀어봤는데 되네 이게 하면 이제 아름다운 거고, 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작다라고 해보고 할게요. 알겠죠? 첫 번째, 이보다 작을 경우. 이게 항상 저는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푸는데, 그럼 여러분 바꿔 말하면 실전이었으면 2일 때를 바로 때려서 푼다, 알겠지? 선생님 그 카드 안 나오면 어떡해? 안 나와? 이런 재수 없는 경우가. 그럼 2보다 작았겠죠. 수학의 답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보다 같은 게 안 되면 작은 건데, 보통은 특이한 경우가 일반적이야. 수학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건을 최대한 적게 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 3차 함수를 구하여 극대극소를 구하시오 할 때 아까처럼 뭐 fx와 f'x의 관계가 마이너스보다 클 땐 항상 0보다 크다든지 뭐 이렇게 관계를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fx가 x랑 접하는 접선의 개수가 뭐 2개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될라 쉽게 야 f0 넣으면 3이지롱, f'0은 2지롱, 최고차항 기수는 1이지롱, 하나 정도는 뭐 네가 계산해서 구하기 1,5지나 이 지랄 하면서 내면은 존나 황당하잖아. 그러니까 조건을 많이 주면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조건을 적게 주게 되는데, 이때 되게 많이 누락시켜서 뭘 하게끔? 나머지 봐봐, 얘도 조건 꼴랑 2개밖에 없잖아. F'0이 3이랑 F'3의 제 값은 음수다라. 그때 불연속점이 되는 건 2개밖에 없어요 잖아. 그러면 잘 봐, 54번을 문제를 풀 때 내가 왜 이거여야 되냐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이만큼이나 해왔습니다. 다른 게 안 돼서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백지야, 저런 정보만 있었을 때 다시 이 문제를 푼다 치자. 쌤은 풀어봤고 똑똑하니까 딱 보니까 이거다 하면서 바로 풀었어요. 운이 좋았군. 해! 역시 이거야 하면서 이거 아니면 이거지 뭐 하면서 저는 100%인데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다음에 합니다. 알겠죠? 이게 되게 자주 나와. 접선이 나머지는 이게 안 돼. 나머지는 극대극소, 극소에서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야, 절대값 붙었는데 미분이 가능해지는 점이야.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점이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안 돼, 보통은. 그러니까 봐봐, 문제가 조건을 적게 주는 대신에 뭘 하냐면 되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내요. 그래서 뭐야, 풀이 방법이 이래. 얘가 왜 안 되느냐는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모순이 발견되더라. 해보니까 문제 조건과 맞지 않더라예요. 자, 바꿔서 선생님 제가 이거 안 해봤는데 왜 이거 답이어야 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개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거든. 이런 거야. 미로가 5개가 있는데 왜 얘들은 안 됐어? 해보니까 안 돼서 그런 거야. 가보니까 길이 막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쌤한테 설명할 때 선생님 왜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해요?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요. 선생님 그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답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안 돼서라니까. 그냥 진짜야. 맞아, 이게 다야. 이게 왜 이게 돼야 되냐고? 얘는 되니까. 좋았어. 얘부터 해봤다. 만약에 내가 이거 다 지우고 얘부터 해봤어. 딱 됐어. 답이 나왔어. 선생님 그 다른 건 안 해봐요? 해봐야 돼요, 원래는. 수학자라면 해보는 게 맞지. 다른 경우에도 되는지, 또 중복되는 경우는 없는지. 근데 실전에선 안 할 거라고.
답 나왔으면 끝이야. 답은 하나뿐이야. 문제에서 모두 구하라고 안 했잖아. 문제에서 모두 구하여 다 더하라고 안 했잖아, 나한테. 그럼 하나밖에 없을 거야. 내가 풀었는데 나왔어? 운이 좋았던 거다 하면서 예헤이 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물론 문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깔끔한 잘 구해진 답이 나오면 그렇다는 얘기고, 개똥같이 풀다가 에라 모르겠다 예산 x가 이 정도 하면 이거네 하면서 이렇게 푸는 건 좀 곤란하고, 알겠지? 비약이 있으면 좀 곤란하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풀이를 들어갈 때 특이한 상황들을 먼저 잡는 거는 확률적으로는 그게 높아서 그런 거고요.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직은 여러분들이 실전성 있게 연습하는 것보다는 이런 유형을 하나하나 해석해보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를 또 다 보여드리게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방향은 항상 안 되는 새끼들 먼저입니다. 알겠죠? 물론 가끔 라이브로 풀다 보면 되는 새끼 먼저 걸릴 때가 있어요. 어씨 하면서 어씨 하면서 이렇게 걸릴 때가 있긴 한데, 자, 이보다 작은 경우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이하지 않아서 인 것도 있지만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가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알파가 있었고요. 베타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알파 플러스 2는 걔보다 좀 더 컸을 거예요. 베타가 알파의 차이가 2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알파 마이너스 2가 있었을 거고요. 여기에 베타 마이너스 2가 있었겠죠. 자, f'x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gt를 그려보면서 교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알파 마이너스 2에 들어오는 순간 최초로 한 개가 생깁니다. 그때까지 빵개였던 친구가 알파 마이너스 2에서 한 개로 진화하게 되는 거예요. 베타 마이너스 2에 걸리는 순간 하나, 둘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한 개로서 살아오다가 베타 마이너스 2c한테 걸리면 두 개 됩니다. 언제까지요? 알파일 때까지요. 알파에 걸리면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까지 두 개죠. 그 다음에 베타에 걸리는 순간까지는 계속 한 개입니다. 안타깝지만. 뭐 한 개죠, 한 개. 베타, 왜 얘를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근데 베타에 걸리면 마지막으로 한 개였다가 베타 넘어가는 순간 빵개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 자체는 뭐, 요 F1이랑 F4는 이 사이에 있고, F0 뭐 여기 아니면 여기 있었겠지. 그건 되는데, 가조건이 뭐야? 좌우극한도에서는 2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데, 이 어떤 점 A를 기준으로 좌우극한 때리면 2랑 2죠. 그럼 더하면 4잖아. 안 되잖아. 근데 나의 얘기에 의하면 2가 되는 게 있긴 있어야 되잖아. 2가 되는 게 있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알파와 베타 차이가 2인 경우. 자, 그러면 문자는 줄이는 게 그래도 나으니까 저는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만 써볼게요. 자, G의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2까지는 빵개였던 친구가 알파 마이너스 2에서 최초로 한 개의 교점을 가지게 됩니다. 얘가 포함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알파가 되는 순간 뭐가 돼? 딱 두 개가 되는데 순간 딱 두 개 됐는데 알파 넘어가시면 다시 한 개로 떨어집니다. 언제까지? 알파 플러스 2까지. 넘어가는 순간은 다시 빵개겠죠. 따라서 좌우극한의 합은 1 더하기 1이니까 2가 최대야. 2가 될 수 없는데 함수값은 2가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처음 나온 형태였어요. 요거는 제가 수능 문제 풀면서 느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 적은 좀 처음인 것 같아. 좌우극한의 함수의 합은 항상 뭐 이상 이하인데 근데 2인 게 있어야 되네. 2인 게 있었으면 차이가 작았으면 2인 게 계속 반복될 텐데 그랬으면 좌우극한의 합이 2 이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맞지? 2랑 2니까 얘는. 그래서 뭐야? 함수값 딱 하나 2는 있는데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경우라서 얘는 좌우극한 합이 1, 2잖아. 어쨌든 알파에서도. 그죠? 이게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가나 조건 둘 다 희생해서 뭐 만든 거야 지금? 두 근의 차이가 2라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럼 뭐야? GF1이 GF4가 2였다는 건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야? F1과 F4는 알파라는 함수값으로서 같았다라는 얘기고 GF0가 1이라는 얘기는 F0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알파 마이너스 2와 알파 플러스 2 사이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알파는 아니고요. 알파 되면 2되니까. 그죠? 네가 둘 다 F1이자 F4여야 되고 F0는 여기 있는 어떤 값 중에 하나였다.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참고로 여러분 알파 베타는 뭐하는 놈? 알파 뭐하는 놈이야?
fx에 자, 이거 두 개가 지금 우리한테 알려진 조건이고요. 또 fx의 개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파에서 뭐가 생겨? f알파라는 극대가 알파 플러스 2에서 뭐를 가져? 극소를 가진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어요. 됐죠? 중요한 건 뭐다?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얼마만큼 나고 있는? 이만큼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지가 이거 어떻게 풀게? 다 계산해놨다? 우리 답지식에서 미쳐가지고 다 계산했습니다. 근데 뭐 답지를 비난할 수는 없죠.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답지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푸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상황, 이게 전부인 상황에서 풀려고 하면 조건이 아직 모자라잖아. 알고 있는 게 이게 다니까 진짜로 다 계산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최고창 2분의 1인 건 알지? 도함수부터 시작한다. 베타를 쓰면은 식은 간단해지는데 문자가 두 개로 넣으니까 여기선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알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3이 최고창 이게 쓰고 근이 알파 마이너스 2. 또 하나의 근은 알파 플러스 2. 전개하면 fx 나오겠죠. f 프라임 x 나오겠죠. 적분하면은 2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하고 나서 적분상 붙어 있겠지. 적분상수도 붙어야 돼, 참고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1 넣으면 4 넣으면 함수값이 같대. 그것도 얼마로? 알파로 계산합니다. 자, 여기 모르는 건 알파랑 c 두 개밖에 없어요. 1 넣어서 알파다, 4 넣어서 알파다. 때리면은 값이 계산됩니다. c가 알파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되고 알파가 두 개 나와요. 두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너까지 만족하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답을 그렇게 마무리를 해놓습니다. 알겠죠? 상당히 힘들겠죠. 적분하는 것도 좀 빡칠 만한 일이고 적분한 다음에 1과 4 넣어서 같은 값이니까 그것도 정리를 좀 해야겠죠. 뭐 알긴 알겠는데 선생님. 알긴 알겠어요. 오케이. 나도 이해했어. 좀 에바잖아. 계산이 좀 많잖아. 뭐 많아도 그렇지 적당히 많아야지. 좀 많잖아 이 새끼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약간 편법이고 비례관계를 쓰는 게 좀 빠릅니다. 편법에 가깝지만. 그래서 이런 계산은 문제 의도는 계산해서라도 풀어라 라고 낸 거고요. 사실 잘 보면 두 근이 극대극소가 존재한다는 건 오케이. 정말 내가 멍청해서 두 근의 차이가 2보다 클 때부터 서술하기 시작했다 치더라도 2보다 큰 거 안 되네. 2보다 작은 거 안 되네. 2일 때밖에 없네. 확인했다 치면 2까지 내려오는 건 이제 할만해요 사실. 요 그래프만 딱 보고 2까지 찾았으면 그 다음에 애들 풀었던 애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 새끼들은 이걸 그려보고는 아니고 새끼들 뭐 속에 당연히 2 아니에요 선생님. 이제 2로 풀었대 그냥. 미친놈들아. 이거는 이렇게 확인했어 하니까 확인은 뭐 집에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확률상 2가 맞지 않냐. 그리고 답이 나왔길래 오케이 이지라면서 풀었대. 그래 뭐 그렇게 약간 비약이 좀 있긴 하지만 올바른 접근입니다. 실전적인 풀이요. 이거 그 새끼 수학과가 될 거 아니고 수학자 될 거 아니잖아. 의대 갔습니다. 그리고 의대 갈 거면 그 정도가 딱 좋아. 잘 찍는 게 의사의 또 사명 소명? 그런 건가? 잘 모르겠네. 하지만 수학자의 소명은 맞습니다. 수학자는 잘 찍어야 돼요. 잘 찍어야지. 자 근데 이거 잘 봐. 2대1 아니야? 네. 이거 알파 더하기 3이잖아. 얘는 알파 마이너스 1이겠죠. 여러분 물론 근이 지금 잘 봐. 알파랑 같은 근이 지금 두 개 있는 거잖아. 1과 4로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알파가 이딴 데 쳐그어져 있으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건 아니겠네. 그 알파가 여기 그어져 있으면 교점이 3개니까 너와 너의 차이가 3만큼 난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과연 너랑 너 차이가 3만큼 날까? 딱 3만큼 나는 게 너예요. 알겠죠?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보시면 알게 되는데 저는 확인 안 할 겁니다. 알겠죠? 자, 딱 3 나는 거 여기랑 여기지. 따라서 네가 1과 네가 4인 경우와 네가 1과 네가 4인 경우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답이 될 수 있다. 자, 아까 그 식 썼던 거 있죠? 그 새끼 열심히 적분해서 1 쳐놓고 4 쳐놓고 알파 계산하면 알파 2개 나오거든요. 이거 하나랑 저거 하나 나옵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평소 많이 봤으니까 경험적으로 2대1 3칸 차이 나는 친구는 극대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 극소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풀어볼게요. 자, 안 되는 것부터 항상 해봐야겠지 저는. 자, 1번 알파 마이너스 1이 1이고 알파 플러스 2가 4가 되는 경우입니다. 알파가 2였겠고요. 따라서 뭐야? 1,2, 4,2고요. 이때 알파는 2이므로 2에서 뭐가 생겼고 4에서 극소가 생긴 겁니다. 됐죠?
참고로 알파는 얘가 알파예요. 뭐 1과 4는 같은 값 알파에서 만났으니까 이거다 이거. 따라서 fx를 설정한다면 x-1은 지나주시고 x-4의 제곱이면서 야 2분의 1 쓸 자리가 없는데 뒤에 쓸게 2분의 1 더하기 2가 됩니다. 최고창 2분의 1 써야 되는데 빼먹어서 헤이 이거 0 넣으면 어때야 돼? 0 넣으면 저 밑에 처박혀 있겠지. 0 넣으면 그지? 0 넣으면 저 밑에 처박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x에다 0 넣고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2 마이너스 6이네요. 자 그럼 f0은 알파 2랬다. 0 이상 4 이하의 값 중 하나가 f0인데 마이너스 6 모순이죠? 예, 모순입니다. 자, 따라서 두 번째 경우가 돼야 된다. 네가 1이에요. 얘가 극소를 가지는 값 알파였는데 알파가 1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즉 너는 1, 너는 1. 다시 알파, 네가 1, 네가 4. 3칸 차이 나는 네가 1, 네가 4. 알파가 1, 알파가 1, F1은 1, F4도 1. 됐지? 됐지? 야 그럼 뭐야? 얘가 3에서 뭐가 생기겠고 얘가 0에서 뭐가 생기겠죠? 됐죠? 이게 F0예요 역시. 자 어쨌든 fx는요 최고차항에서 2분의 1이고 1에서 접하였으며 4를 지나며 그때 함수값은 1인 그래프였다는 거죠. 조금 잘려서 옮길게요. 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F0을 구해보면 이 아니라 마이너스 1. F0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 절반 아니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알파가 1이었으면 마이너스 2 빼면 마이너스 1로 딱 겹치죠. 딱 되죠. 이겁니다 이거. 이거예요. 얘다 5 넣으면 39죠. 아니네 9네. 내가 먼저 했어. 최근에 몇 문제 풀었는데 39가 두 번이나 있길 찍었는데 틀렸노. 하여튼 자, 5 넣어서 계산하면 9가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되겠습니다. 생각이 오래 걸렸네. 1시간 반만 쉬면 되겠어. 저희 진도 나가면 완벽하다. 자, 한 10분 쉬었다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